안녕하세요. 수능 확률 통계 문제 해설 표본 평균과 추정 부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그 특별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응용 문제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서로 독립인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지껏 쭉 다룬 문제들은 모집단이 어떻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뭐 표본을 n 크기로 하고 어떤 때는 표본을 2n 크기로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집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서로 독립인 두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집단 1, 모집단 2라고 부르겠습니다. 뭐 이를테면 여학생 집단, 남학생 집단이 있습니다. 서로 독립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X 정기분포의 평균은 M1, 분산은 시그마1 제곱, Y 정기분포의 평균은 M2, 분산은 시그마2 제곱. 평균과 분산이 두 집단 평균과 분산들이 다 다르죠. 예, 그리고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쪽은 확률 변수 X, 모집단 2는 확률 변수 Y라고 표시한 것 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표본을 N1 크기로 모집단 1에서 여기서 N1 크기의 표본을 얻었고 두 번째 모집단에서 N2 크기의 표본을 얻었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럼 여기서는 뭐야? X바, 표본 평균이. 이거의 표본 평균은 Y바라고 표시하겠죠. 예? 예. 그런데 M1 마이너스 M2 첫 번째 모집단의 평균과 두 번째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 M1 마이너스 M2에 대한 95% 신뢰도에서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조금 응용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거지 이렇게 문제가 뭐 출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대로는 출제되지 않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응용된 비틀은 그런 문제 형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X바는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라는 그런 X바는 평균이 M1이고 분산이 N1분의 시그마1 제곱인 정기분포하죠. 그렇죠? Y바는 마찬가지로 평균이 M2고 분산이 N2분의 시그마2 제곱인 정기분포하죠. 그렇죠? 그러면 M1-M2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뭘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X바 마이너스 Y바 가지고 해야죠. 맞습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 M1-M2에 대한 추정량이라고 부릅니다. 추정량. 그 M1 대신 X바고 M2 대신 Y바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빼기 차이니까 이쪽도 빼기. 그래서 X바 마이너스 Y바가 M1에 대해서 X바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M2에 대해서 Y바 가지고 뭔가 무슨 신뢰구간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다. 똑같이 X바 마이너스 Y바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X바 마이너스 Y바는 어떤 분포입니까? 정규분포예요. 왜? X바도 정규분포, Y바도 정규분포. 두 개를 빼도 정규분포야. 더해도 정규분포. 물론 평균은 여기 나와 있듯이 M1 마이너스 M2. 그거는 뭐예요? X바 마이너스 Y바의 기대값이죠. 그러면 이거는 X바의 기대값 마이너스 Y바의 기대값이야. 그러니까 M1 마이너스 M2다 이거야. 그렇죠? 분산은 X바 마이너스 Y바의 분산은 우리 기대값의 응용 부분에서 물론 원리 확률 통계 기대값의 응용에서 다루었던 거고 또 여러분들도 이건 뭐 익히 알 수 있습니다. X바의 분산 더하기야. 빼기가 아닙니다. Y바의 분산이야.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x바 없이 그냥 x-y에 대한 분산, 이게 x의 분산 더하기 y의 분산. 이건 여러분들이 할 줄 알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라 이거야. 여기도 똑같이. 예? 예. 그러면 x바의 분산 n1분의 시그마 1제곱, n2분의 시그마 2제곱. 이거 아니에요. 한번 여기도 쓸까요? n1분의 시그마 1제곱, n2분의 시그마 2제곱. 예. 그러니까 요게 키입니다. 키 포인트. 이걸 이해하느냐, 이걸 알고 있느냐를 테스트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제 M1-M2에 대한 95% 신뢰도의 신뢰 구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뭡니까? X바 마이너스 Y바. 똑같아요. 예. 마이너스 1.95니까 1.96. 미안합니다. 95% 신뢰도니까 1.96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n1분의 시그마 1제곱, n2분의 시그마 2제곱. 이 실내 하한이고, 작은 쪽이고, x바 마이너스 y바에, 그 다음에 뭐야? 더하기 1.96 루트 n1분의 시그마 1제곱, n2분의 시그마 2제곱. 여기서 이제 그 시그마 1제곱, 시그마 2제곱 이런 값들은 아마 주어질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이 문제를 서로 독립인 두 개 집단의 차이, 평균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든지 다른 문제들을 응용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심플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구하시오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자, 유념해서 한번 생각해 둘 가치가 충분히 있는 토픽입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기출문제 계속해서요.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의 일회 충전 주행 거리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전기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한 전기 자동차 100대를 임의 추출해서 얻은 일회 충전 비율이 표준이 x1 바일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a와 b다. 이 자동차에서 생산한 전기 자동차 400대를 임의 추출해서 얻은 일회 충전 주행 거리의 표준이 x2 바일 때 모집단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CD이다. X-Y 바가 1.34이고 조금 아까 다뤘던 문제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모집단 하나짜리 이야기이고 아까는 모집단을 두 개 넣고 A 자동차 회사와 B 자동차 회사에 뭐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을 했던 거고요. 자, 이건 뭐 심플한 문제입니다. 이거 A와 C가 같을 때 B-A의 값을 구하라. 뭐 3점짜리 문제였네.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죠. 쉬운 문제죠. 자, X는 정비 분포야. 평균은 M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야. N이 100일 때 X바는 정비 분포하고 평균이 M이고 분산이 100분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렇죠? n이 400일 때 x바는 정기 분포하고 평균은 m이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95% 신뢰도, 95% 이쪽에서는 95% 신뢰도에서의 신뢰 구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얻은 표본 평균은 x1 바로 표현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x1 바 마이너스 1.96이죠. 여기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외우지 마시오 하는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1.96까지 여기쯤 오네요. 1.96까지 요 면적이 0.475. 그러니까 이쪽까지는 마이너스 1.96까지는 뭐예요? 95% 0.95가 되기 때문에 여기 Z의 값이 1.96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외우고 있자. 10분의 시그마 M은 X바 X1바 더하기 1.96
10분의 시그마. 이게 95% 신뢰도에서의 신뢰 구간이죠. 두 번째, n의 크기 표본 크기를 400으로 했을 때 99% 신뢰도의 신뢰 구간은 이때는 표본 평균을 x2 바라고 해야 되겠죠. 다른 값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58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이게 20 시그마 m x2바 더하기 2.58 20분의 시그마. 문제 없죠? 그런데 주어진 것이 x1바 x2바 이 값 빼기가 1.34이고 a와 c가 같대. 이게 a고 이게 b 이게 c 이게 d예요. 이런 주어진 조건에서 a와 c가 같다는 거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두 개 값이 같다니까 x1바 마이너스 1.96 10분의 시그마 하고 x2바 마이너스 2.58 20분의 시그마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x1바 마이너스 x2바 1.34로 주어졌는데 이제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죠. 그러면 1.96 10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2.58 20분의 시그마. 이게 뭐라고? 1.34야. 뭐 어떻게 계산하든 간에 편하게 계산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한번 계산했어요. 10분의 시그마 앞으로 빼고 1.96 마이너스 2.58 2분의 1 이게 1.34 10분의 시그마는 1.34 나누기 0.67 그래서 2다. 시그마가 20이 되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면 다 나왔네. B-A 이거 마이너스 이거 시그마 값 20 대입해서 계산하면 2배 1.96 곱하기 2 그래서 7.84가 나옵니다. 기본적인 것만 알면 나머지 기본적인 거 알고 주어진 값들 이용해서 그저 계산하면 되는 그런 좀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어느 지역 직장인의 월 교통비는 평균 8이고 표준편차 1.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x는 평균이 8이고 1.2 제곱인 분산이 1.2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이 지역 직장인들 중 임의로 표본을 n 크기의 표본을 얻어서 표본을 x바라고 할 때 무조건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본 크기가 n이야. 그러면 x바는 8분의 1.2 제곱 나누기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렇죠? 표본 크기가 n. 일 때 x바가 이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0.6826이 되기 위한 n 표본 크기의 최소값을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찾아라. 그러면 뭐 표준화 시켜보는 수밖에 없죠. 저거를 7.76 x바 8.24 표준화를 시키면 7.76 마이너스 8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똑같은 거를 하지만 뭐 좀 줄여서 그냥 G라고 하겠어요. 8.23 마이너스 8 루트 n분의 1.2. 이게 뭐라고? 0.6826보다 커야 되는 게 지금 조건이에요. 그러면 저거를 한번 조금 정리를 하면요. 1.2분의 마이너스 0.24 루트 n
이쪽은 플러스겠지. 0.24 루트 n 1.2는 한 번 더 줄여볼까요? 마이너스 0.2 루트 n g 플러스 0.2 루트 n. 이것이 0.6826보다 크다. 이때 이제 표준화된 정규분포표 나온다. 그러면 일단 그려보자. 예쁘진 않더라도 좀 엉터리라도 그림을 그려보자. 1까지 마이너스 1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3, 4, 1, 3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1까지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2배 하면 6, 8, 2, 6이야. 1. 요 값이 여기에 우리한테 해당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뭐예요? 표준화 정규분포표에서 이런 값들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것이 0.68보다 크려면 요 값이 1보다 커야죠. 그렇죠? 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 생각해 보면 이것이 1보다 커야만 돼. 예? 그래서 뭡니까? 양변을 지곱해서 0.04 n 1보다 커야 돼. 그래서 n은 25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예? 요 요 식을 얻어서 요 그림에서 그래프에서 요것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을 파악하느냐 하는 게 문제야. 어려운 문제 아니죠? 다음 문제. 어느 지역 주민들의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은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분인 m분이겠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지역 주민 중 16명을 n을 16으로 해서 표본을 얻으니까 뭐 75분이었고 표본 평균이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이랬다.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그래도 2년에 한 번은 나는 것 같아요. 이 지역 주민 16명을 다시 임의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이 77분이었을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 신뢰 구간이 이랬다. D-B가 3.86을 만족시키는 뭐 시그마의 값을 구하라.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딱 보니까 x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적인 정규분포를 한다. 그러면 이런 뭐 표본 평균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더 그려놓고 써놓고 16분의 시그마 제곱 해결해 보는 게 뭐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n이 16일 때 나왔어. x바가 75였다. 그러면 95% 신뢰도의 신뢰 구간은 75 마이너스 1.96. 95% 신뢰도에서의 G 값은 1.96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머릿속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M 써도 좋고 콤마를 써도 좋고 75 더하기 1.96 4분의 시그마. 그렇죠? 또 n이 16으로 다시 한번 표본 평균을 얻으니까 77이었다. 당연하죠. 표본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 값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이때 99% 신뢰도의 신뢰 구간은 77 마이너스 2.58. 요거 가지고 한 거죠. 물론 4분의 시그마 m 77 더하기 2.58 4분의 시그마. 그렇죠? 그럼 요게 A이고 요게 B이고 요게 C이고 요게 D야. 여기서 나온 것들이. 자, D-B, D-B, D-B. 저 뭐예요? 빼봐요. 그럼 뭐가 얻어질까요? 시그마가 얻어지겠네. 3.86이라니까. D 2.58 4분의 시그마 빼기 B 75 더하기 1.9죠.
4분의 시그마 한 것이 3.86이다. 이제 뭐 계산만 틀리지 않으면 답을 찾아가는데 문제가 없죠. 0.6이 4분의 시그마는 3.86 마이너스 2, 1.86. 그래서 시그마는 1.86, 0.62 분의 4, 12가 얻어졌습니다.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신뢰도, 신뢰 구간, 표본 크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는 어렵지 않고요. 어렵지 않으리라고 믿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즉 신생아의 출생시 몸무게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X가 3.4보다 클 확률은 0.5, 3.96보다 작거나 같고 G-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1.0이다. 뭐 여기서 뭐 힌트가 좀 나오겠네. 이 지역 신생아 중에서 이미 추출한 25명의 출생시 몸무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가 3.55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 정규분포표,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라. 그 이야기죠. 그렇죠? 자, X가 3.4보다 클 확률이 0.5야. 네? X가 3.4보다 클 확률이 0.5다. 0.5야? 0인데, 0.5다. 여기서부터 뭐를 알아야 됩니까? M이 3.4구나. 이걸 표준화시키면 이쪽 부분이 3.42일 때 0이 되잖아요. 쉽게 알 수 있죠? 맞습니까? 혹시 어렵습니까? 왜 그런지? 이걸 표준화시키자고. X-M 나누기 시그마. 그러면 X 3.4네. 3.4 마이너스 M 시그마. 이것이 0.5래요. 예? 그러면 이게 G 아니에요? G? 나누기 시그마가 0.5다. 그럼 이 값이 0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M은 3.4라는 게 금방 나온다는 이야기야. 두 번째 준 힌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두 번째 준 힌트는 X가 작거나 같다 3.9 더하기 G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1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표준화를 X에 대해서 표준화를 한번 시켜봐야죠. X 마이너스 3.4 나누기 시그마는 3.9 마이너스 3.4 나누기 시그마 플러스 G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이 1이다. 그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까 G 이거가 작거나 같기를 시그마 분의 0.5 더하기 G가 작거나 같기를 마이너스 1은 1이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1이 되려면 G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 이 부분하고 어떤 값을 합해야 1이 됩니까? 이 값을 합해야 1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된다는 거야? 뭐가 돼요? 1이 되기 위해서 저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이 값이 1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이것보다 작을 확률이 1이 돼야 되니까 0.5 시그마 분의 0.5는 1이 돼야 되는 거지. 예, 그래프를 그려야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1이 돼야 돼. 이 조건식, 주어진 식으로부터 이것보다 작을 확률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래서 시그마는 0.5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 그러면 이제 두 단계를 물어본 건데 X바가 3.55보다 클 확률은 X바의 분포는 25명일 때 X바는 정기 분포고 평균은 3.4고 분산은 25분의 0.5제곱 0.25 정확히 아는 거가 됐으니까 이거 표준화만 시키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그죠? 그래서 X바 마이너스 3.4 나누기 루트 이거 그래서 5분의 0.5 크거나 같기를 오른쪽에도 똑같이 해줘야죠. 3.55 마이너스 3.4 나누기 0.1이네. 0.1 그러면 G가 2분의 3보다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래서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저거는 0.5 마이너스 0.4332 1.5까지 면적이 요거니까 이것보다 1.5보다 클 확률은 0.5에서 빼야죠. 그래서 0.0668입니다. 문제 없죠? 네, 오늘 다룬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응용한 이런 거는 이제 한 단계 이거 가지고 이 조건식 가지고 이것을 알아내느냐 하는 문제와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화가 또 되느냐 X에 대한 표준화와 X바에 대한 표준화는 다르죠. 왜 달라?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n분의 시그마 제곱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